반갑습니다. 박진아백님의 공부하는 전시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미술 비평하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게 두 가지 일이 맞배겼는데요. 하나는 짤막하게 짧을수록 돋는 저의 박지아 스님 그림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하나 맞배기고, 다른 하나는 박진아 선생님과 계신 관객분들과의 대화의 사회자 역할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짧을수록 좋은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지아 선생님을 알게 된 지 한 17년쯤 됐고, 그 17년 시간 동안 이번 서문을 합쳐서 6번의 글을 썼습니다. 근데 오래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6번 글 썼으면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림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여전히 많고, 해결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끌리는 것들도 많고, 그런 상태로 글을 계속 써왔어요. 근데 이번 2025년 글을 쓰면서 이 17년 동안의 어떤 이 시간이 이 전시의 그림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그린 신작들인데, 이 신작들이 선생님의 85년부터의 그림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 서문을 그런 방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그 서문을 쓰면서 가졌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밤과 낮인가? 여기는 밤과 낮이 왜 붙어 있는가? 밤과 낮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왜 밤과 낮이라는 이 전시에 저 옆방에 있는 나무애라는 그림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무애라는 그림 어떤 이미지인지 기억하실까요? 나무애라는 이미지. 네, 소나무들입니다. 다른 그림들에도 나무들은 있지만 풍경 속의 나무처럼 보였어요. 근데 거기 이 나무는 나무 전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밤과 낮이라는 이 전시회에 있어야 하는지, 그게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박진아 화백님 보름도의 작업실에 방문했을 때, 뒤에 있는 이 밤과 낮 그림보다 박진아 화백님이 그 소나무 그림을 설명하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이재명을 생각하면서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2025년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겪었던 그 시기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사법적으로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생생하게 뭔가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나무의 푸르름을 고스란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고, 그게 저절로 막 그려져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그림이 되었다면서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17년쯤 됐으니까, 그래 그렇지, 저 나무가 이재명일 수 있지, 아니면 그림의 제목이 나무들거나 나무가 아니고 나무에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자기가 나무에 자기를 기대서 자기가 뭔가 이 상처받거나 그 힘든 어떤 상황들을 견뎌내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그리셨는데 그거와 연결되는 어떤 그 생각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재명일 수 있지만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기대에 설 수 있는 존재. 근데 되게 푸르고 힘찬 나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밤과 낮이라는 이 전시에 같이 있게 됐을까? 그래서 이 전시는 지금 여기 이 그림들을 설명하는 이야기보다 선생님이 85년부터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때부터 이 2025년까지의 어떤 그 시간들을 연결시켜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릴 이미지가 있습니다. 92년도 작품입니다. 그 자상이라는 제목인데요. 보통은 자화상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그냥 자수로 잡자 스스로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시면서 그 자상이라는 그림을 그리셨어요. 거기에 그 하나는 인물이 별로 보이지 않고 하나는 인물이 보이는데 그 뒤에 그 나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려진 나무죠. 밑둥부터 잘려져서 자랄 수 없는 상태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였고 그 80년의 기억과 85년도의 기억, 그 모든 그 시절의 기억들이 화가로서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그 좌절됨, 상처받음, 아니면 완전히 잘려나간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분노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지금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선생님은 이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방법, 스스로 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자랄 수 있는 방법, 그 그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으면서 이 밤과 낮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또 다른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찾으려 하지만 여러 좌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게 하얗게 보이는 그런 시기도 거치고, 아니면 그 이전에는 모든 게 부서져서 분열되는 그런 어떤 시기도 거쳤어요. 그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그런 과정들이 낱낱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게 내 스타일이야 하고 보일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은 방법을 찾고 싶으셨는데 그 방법은 그림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어둠으로 가자. 어둠으로 가서 그 어둠의 그 몸의 느낌들을 내 그림으로 그리리라 라는 선택을 하셨고, 그게 2000년의 어둠으로 가는 나무들이라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이미지로 가지고 오지 않은 이유는 그림을 직접 보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작은 이미지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 그냥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 시절에 밤에 강화도 만이산을 그렇게 많이 오르셨대요. 그러니까 밤에 그 도시가 아닌 그 시골의 밤은 어마어마하게 깜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는 건 느껴지는 건 자기 몸,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것들이 그 다시 살아나는 걸 느끼시면서, 그러니까 밤을 그렇게 걸으시면서 2004년쯤에
주변에 있는 철책들을 보게 되고 그 철책들의 여기 뒤에도 그림에 철책이 있고 그다음에 철책들에 걸린 어떤 그 존재들을 느끼게 되고 별빛도 느끼게 되고 달빛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그 받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밤이라는 것이 어둡고 보이지 않는 뭔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계기였고 그 구체적인 뭔가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침을 다시 보게 됐을 때 그때 선생님 그림에 빛이라는 어떤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잠깐 이 그림 2006년도 때 2006년도 그림인데요. 제가 지금 그 나눠드린 그림의 그런 색들과 그 느낌을 전혀 다른 어떤 그림이 네. 이게 전혀 다른 네 전혀 다른 스타일의 그림이 그렸어요. 이건 우리는 언제나 태양이 크고 해가 크는 걸 보지만 그거를 있는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 선생님이 밤을 통과한 이후의 그림들은 이렇게 빛을 더 인지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빛을 그리는 게 아니라 빛이라는 거는 에너지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어떤 장면이 아니라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힘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밤과 낮이라고 했을 때 밤은 구체적인 어떤 것들과 연결되는 어떤 시간들을 말하는 거고 낮은 그 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태양빛을 보고 빛을 보면서 그 빛으로 의지, 꿈, 희망 이런 것들을 더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밤과 낮인데 밤의 장면과 낮의 장면이 아니라 그 낮은 철책을 넘어서는 사람들과 뭔가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뭔가 더 우리 모두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믿음 같은 것들과 연결되려고 하는 어떤 의지 함께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림이 되고 밤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과 연결되는 그림들이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함께 함으로써 그림이 어떤 것을 꿈이라든가 어떤 거 하나를 잘라내어서 뭔가 자기를 브랜드화해서 분명하게 보이는 뭔가가 아니라 그 그림 그러니까 눈이라는 어떤 활동의 총체성을 고스란히 지켜나가겠다라는 어떤 의지로 이 밤과 낮이라는 그림을 함께 그리고 그리고 함께 두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 저 서문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들사람 초상
그림도 들사람이라는 게 원래 야인이죠. 그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을에서 의뢰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현대적으로는 나쁜 데도 얘기한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스스로 본 것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가면서 그 어를 지켜가면서 커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좋은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그림이 이 밤과 낮 전시에 함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가 제가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은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선생님께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시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도 그림을 보면서 이건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작가님께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여기 낮의 그림에 보면 거대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그 거대한 인물은 노란 천을 들고 있고요. 눈을 뜨고 있고요. 왜 저 사람은 저기 서 있을까? 이런 거 질문, 이런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자연스럽게 그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낮에 한 코너에 상당히 실물에 가까운 아주 우뚝한 한 남자를 아주 옆에 나라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이 전체를 보는 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전체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개개 그림을 그리면서 고민을 많이 한 게 저 위치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이제 실물 크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으로 더 바짝 보내야 되냐 아니면 왼쪽으로 좀 해서 오른쪽 공간을 남겨야 되냐 한 발짝 더 앞으로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위치가 요거 이쪽으로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죠. 이런 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고 애초에 이 작품을 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계획이 분명치 않았어요. 계획이 분명치 않았다는 건 뭔 말이냐면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딱 하나만 생각했는데 밤과 낮을 하자. 밤과 낮을 동시에 그린다. 네? 밤도 그리고 낮도 그리고 밤을 그리고 난 다음에 낮을 그리는 게 아니라 밤과 낮을 동시에 그린다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 거의 같은 화면에 놓고 같은 동시대 시간에 같이 이제 그린다 뭐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 23년 6월 2일에 시작했거든요. 23년 6월 정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제 들어서가지고 한 1년쯤 지나서 있을 때 내가 이 견뎌야 되겠는데 대작을 하나 해라. 그런데 대작을 하는데 제목을 뭘로 하나. 그럴 때 처음에는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했던 큰 주제가 밤과 낮을 동시에 같이 껴안는 건데 그걸 각자 나눠서 하고 저게 약 1,500 가까이 되거든요. 호수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되지 않을까라고 제일 먼저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었어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지? 나를 딱 배치를 해야겠는데
그걸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거지? 그리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바닥에 깔아야지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흉상 성격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처음에는 이 작품도 인물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건 가면으로 바뀌어졌는데 애초에는 요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근데 거칠게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앞에다가 정면에다는 인물 흉상을 넣는다.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되죠? 많은 부분이 후경이 되잖아요. 이게 전경이 되잖아요. 전경. 앞에 있잖아요. 구도상 그림은 앞에 아래에 있으니까 전경이 앞에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어디죠? 이게 어디 거예요? 이게 뒷면이잖아요. 뒷편이잖아요. 이 자들의 뒷편이잖아요. 그래서 전경에는 흉상을 깔고 그 나를 깔고 그 나를 그냥 나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걸 하니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깔고 여럿이라 내가 우리 여럿이 내 자신이라는 걸 깔고 뒤에는 함을 끌어올 수 있는 그걸 그냥 즉흥적으로 끌어내잖아. 그 다음에 낫도 마찬가지다. 저것만 지키자. 밑에 흉상 쭉 까는 것만 지키자. 그래서 그림을 시작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기차 그림 잘 안 돼. 계속 미끄러져. 제 표현을 하면 돌아서면 또 후회하고 돌아서면 후회하고 계속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추면서 하는데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선명한 그게 안 들어오기도 하지만 도무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물감만 계속 많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후경들이 여러 번 바뀝니다. 애초에 그 설정한 거와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져요.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했더니 안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거죠. 수정 작업 계속 수정. 근데 큰 덩어리를 잡았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4년 한 가을쯤에 밤에는 도시를 이렇게 끌어와야겠다라는 걸 하나 정리를 했고 여기는 이게 내부잖아요. 실내. 이걸 닫으면 이제 박스형으로 이렇게 되어서 여기는 실내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해보자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저거 준비를 하는 게 2004년 한 9월쯤에 없고 그걸 좀 하는데 계속 그렇게 또 지도를 못하고 있다가 12월 3일날 개업이 또 떨어지고 거기서 수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러고서 그 다음에 부조를 되기 시작한 게 6월 3일 선거날이에요. 사전투표를 해서 내가 섬에 이제 가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간에 낮에 사람들은 가면 탈을 쓰는 걸로 바꿔야겠는데 나하고 밥하고 인물이 같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6월 3일 날 이거를 이 상태로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바꾼 거죠. 인물을 타는 거 탔을 거로 가면 하는 거로 그랬더니 발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모든 가면 쓰는 것도 나고 여기 있는 모든 여자든 남자든 이것도 모든 사람이 나고 또 나가 있는데 저것도 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럿이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해 겨울에 여의도 가서 뭐 했던 것도 막 이렇게 막 상기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뭐라고 얘기할까요? 갑자기 몸이 착 달라붙으면서 밀착하면서 쭈르르르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자작 그러고 있는데 우리 김학의 선생님이 제 선에 치돌인가 이제 선에 와 오셨어요. 우리 김학의 선생님. 그래서 그때 이제 저 나무를 한참 같이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요거하고 같이 그때 요걸 보여주면서
내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내가 이번 전시에 꼭 저걸 완성시키고 싶다. 그래서 7월 말이었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내 욕심이 그랬어요. 이 전시장에서 반드시 저 방과나서, 그리고 전시 제목도 방과나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저게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8월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올해도 더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9월 20일 날 끝났어요. 이게. 9월 20일 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 인물을 얘기했는데, 제 그림의 동의는 항상 제 자신에 대한 제 자신, 내가 나를 보는 입장. 그게 가장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노란 수건을 들고 저기 서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안 궁금하세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거를 피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참, 안 하세요. 사실은 이건 참 어려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라는 거예요. 네. 저게 없으면 안 되죠. 사실은 제 입장에서. 근데 저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걸 말하면 뭐 추상적인 어떤 얘기로 자꾸 흐를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어쨌든 뭐냐면 어떤 매개 저쪽과 나와 어떤 그 사이에 그 어떤 거예요. 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덩어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거고. 그 얘기 지나세요. 아니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저 박수부답하는 것처럼 나올 것 같아서. 아니요, 선생님, 이 그림은 저는 꿈이고 의지고 그 밝은 빛 속에서 어떤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보는 문제가 아니라 더 꿈을 자각하고 그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되게 중요한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림에 그냥 뭐 표정은 단합이 한데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힘의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저거를 그 쉽게 설명을 잘 못하는 것이 또 한계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제가 수원포에서 그 어떤 거를 매구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농악, 풍어제 농악을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그 깃발 그림을 크게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빙빙 돌면서 이렇게 막 그걸 하는데, 제가 그 어떤 기억이 나냐면 그 들고 있는 그 깃발이 축 처져 있는 어떤 거 있잖아요. 덩어리로 이렇게 쭉 쳐져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야 저것이 왜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소리가 뭐 그려진 거를 내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축 처진 상태로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그리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계속 이렇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벗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속에 어렸을 때. 근데 내가 그게 얼마나 신나고 그랬는지 꿈에 그 애달픔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여러 번. 아마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이 굉장히 그림에 대한 내 첫 어떤 기억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여기다가 이제 저기 짝대기만 달면 그런 형상이 되는 거는 이렇게 축 처진 어떤 그런 건데, 동경 뭐 어떤 좀 말하기가 좀 쉽지 않는데 그 에너지, 어떤 에너지, 나한테 나를 있게 해주는 어떤 에너지 막 같은 그런 정도로 좀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해도, 왜 노란색이냐면 사실은 그 빨강파랑 노랑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빨강을 할 수도 없고 파랑을 할 수도 없고
노란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노란밖에 못 쓰겠죠. 저하고 비슷하게.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한 가지 더 질문이 네. 제가 그것들을 계속 보면서 저런 천을 들고 춤을 추는 장면은 한두 개 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계속 들고 팔을 휘젓고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저기서는 늘어뜨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눈을 번쩍 뜨고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 바라보는 위치가 왜 저 신뢰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부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아마도 종합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찍어낼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림이 이제 말로 하기가 참 말로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여러 번 수정하면서 일단 이 문제는 정리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내 이걸 닫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닫으면. 근데 이걸 열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이제 상상으로는 이걸 이렇게 열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그 다음 그 보이는 것을 내가 보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작중하잖아. 근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를 있게 하는 어떤 거라고 뭐 해도 무방하고요. 나를 있게 하는 어떤 뭐가 그 힘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했던 건 처음에 이걸 벽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벽으로 구성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철책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벽으로 고쳤다가 그래도 안 돼서 다시 또 철책으로 하나시키고 그 다음에 또 분절도 시키고 그러니까 계속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거가 이제 마지막에 이게 너무 촌스럽지 않나? 이게 강강수련 같은데 이게 너무 촌스럽지 않나? 아마 혼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그거는 그냥 놔두자. 근데 이 모든 인간의 현실 세계를 보는 눈을 뜨고 보는 거죠. 물론 듣는다고 해도 뭐 틀림은 아니겠지만 눈을 강조하게 되면 그걸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귀를 크게 강조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림은 참. 내가 생각해도 내 그림이 제일 어려워요. 네. 근데 누가 좋아하겠어?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질문드릴게요. 밤 그림에 예전에는 밤과 낮 그림에서는 어떤 그 이전 그림들과의 연결을 짓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그림의 그러니까 이전의 그림, 밤하늘이라는 그림의 모티브가 언제였죠? 2009년이었나요? 네, 2009년에 그린 밤하늘이라는 그 작품이 모티브가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 그러니까 손을 맞잡은 사람들 그리고 저 달 그리고 별 그리고 그 철책에 하나 깨진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여기에 같이 와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밤과 낮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양면성이 있다. 내가 밤도 있고 나에게는 밤도 있고 낮도 있다. 밤의 세계도 있고 낮의 세계도 있다. 그 양면성이 나한테 다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양면성에 대해서 아마 그 딸이 이유를 걸칠 거예요. 자기 내면에 다 양면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납득이 가십니다. 그런데 굳이
음양이 아니고 그냥 반감나주라고 얘기를 하는 음양이라고 보통 많이 도량 구조에서 얘기하죠. 음양이라고 많이 하는데 내가 굳이 그 반감나주라고 얘기하면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양들은 너무 이념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밤낮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밤낮은 문제작이에요. 저도 하면서 이거 문제작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줄줄이 쪼르르르 이렇게 귀가 키를 들고 움직일 수 있는 대로 방향이 나가는 것 같은 예감도 들지도 않고 그런 뭐 물론 처음부터 그런 자세도 없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시를 놓고 뒷배경은 무조건 밤을 끌어오고 낮을 끌어오는 걸로 그냥 무조건 하자. 그렇게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거치게 하고 막 장면을 처음에 몇 개로 나누기도 하고 막 일단 나이를 천을 몇 개로 그게 하나씩 있고 시간을 밤낮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이제 또 방방 낮이 또 바뀌고 방방 낮이 바뀌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림도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다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또 버려지기도 하고 무게지기도 하고 다시 또 솟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후경이 왜 정경처럼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물음이 또 나한테 있었어요. 처음에부터 그런 걸 계획했었어요. 뒷배경을 선명하게 오히려 해서 끌어당기자. 그럼 앞에는 오히려 뒤로 미자.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눈의 초점이 중심에서 이쪽으로 와요. 그럼 밑에가 사실은 조금 더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들어가요. 아직 그렇게 됐는데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포즈들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턱 들어온 걸 갖고 내가 이걸 없애나? 마나? 이제 이런 누가 하나 썩 들어오면 이게 제대로 들어온 건가? 아니 없애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쪽으로 흐르더라고요. 계속 저 그림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한동안 보고 있으면 그냥 자리 잡는 것도 있고 그냥 또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걸 시간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안 지워진 것만 남게 된 거죠. 잘 자, 무책임한 말입니다만 이 그림은 저의 전 어떤 내 생이 갖고 있는 전 긴 어떤 이력을 아마 내가 불러내서 이거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 계획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긍정하거나 아니면 지우거나 한 과정으로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 나가실 때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얽힐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모티브들이 40년의 그림 속에서 하나씩 다 숨어 있더라고요. 특히 손을 맞잡고 있는 두 분, 그러니까 남녀로 보이는데 아까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린 그 자상, 92년도 자상에 잘려나가고 상처입고 잘하지 못하고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잘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년 후의 그림에서는 그 자라지 못하는 나무에 아주 가는 가지가 솟아오르면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 그러니까 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으로 이런 것들이 자란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밤의 그림도 별과 도깨비와 이런 것들이 막 내려오면서 그 중간에 그 모티브가 두 명이 그렇게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지금 이렇게 어떤 판단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진짜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하나씩 만들어진 거라 이렇게 그 얽힘들이 이 그림들을 완성한 것 같더라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질문은
이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박사님 이제 지적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예요. 누적 쭉 누적이 된 게 종합세트처럼 이렇게 이제 내가 꼭 보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솔직히 이런 분한테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맨날 듣는 얘기가 요새도 듣는 얘기예요. 뭔 얘기 듣냐고. 아이고 선생님 요새 그림이 혹시 달라지고 좋아요. 네, 뭐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맨날 듣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 어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내가 누군가 전시인지 모르고 이 전시장에 왔어. 누구 전시인지 몰라. 근데 너를 둘러봤어.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올 수가 없고 그랬어요. 당신 아주 보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복잡해요.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복잡해요. 네. 그래서 당신 참 복잡하네. 나처럼 복잡하네. 당신 좀 만나야겠네. 그림이 우리가 규정해서 놓고 보는 습관이 많아요. 규정해서 자기한테 즐거움을 준다는 기쁨이 뭐 이렇게 규정해서 놓고 그렇게 이런 거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싫어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사람이 저는 공교롭게 한 20몇 년 동안 철책이 바로 있고 북한 방송이 계속 들어오고 거기서 이렇게 작업실에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이제 생각이 그거죠. 사람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고 살아 인간들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천천히 넘어서 쪽으로 못 가고 이러고 사라져. 우리 말 그거 쓰는 건데 평양방송이 막 울릴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 사람 강화에서. 근데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화가 있네 그러고 폼 잡고 내가 뭐 대단한 거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배 아픈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제가 약간 이렇게 있었어. 아까 어둠으로 가는 얘기 했잖아요. 어둠으로 가는 나무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다고요? 인간이 뭔데 도대체 어느 정도 되기에 이런 거를 하나 개선도 못하면서 이렇게 철책 하나도 정리를 못하고 이게 같은 말끼리 돋보끼리 정리 하나도 못하면서 뭐가 밤에 갈 수밖에 없지. 그럼 뭐 어떻게 해? 밤에 가야지. 가서 답답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을 해주나요? 누가? 해주겠어요? 어떻게 해? 정말로 화가 내. 내가 화가 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견디는 것이죠. 저 그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둠으로 가는 그 선택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이 밤과 낮 그리고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 이걸 연결시켰는데 그 어둠으로 가는 그 선택이 그 현실이 이렇게 복잡한데 어쩌리냐 화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지만 또 다른 게 있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노자 쓰는 얘기가 아니고 숭룡타기 정지서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숭룡타기 정지서청.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킬인데 그게 뭐냐면 누가 능히 자기를 더럽혀서 누가 자기 스스로를 더럽혀서
천천히 그거를 가라앉혀가지고 그 혼탁함을 천천히 가라앉혀서 서서히 맑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핵심이 누가 자기를 깨끗하고 닦아서 자기가 깨끗해져서 세상을 맑게 만드는 게 아니고 거꾸로 누가 자기를 탁하게 만드는 혼탁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걸러내서 서서히 맑게 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깨끗해지고 세상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자기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그 개념인데요. 어둠으로 가는 문제는 내 스스로 절망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새로운 희망 같은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죠. 절망으로 끝나면 차라리 그렇게 갈 이유가 없죠, 관에. 그 절망 속에서 그 어둠을 내 스스로 받아들여서 무분별하고 분별이 없고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있어서 제가 그뿐만 아니고 많아요. 세월호 이후에 나이든 어른들 초상 우리 마 선생이 준 자료를 가지고 나이든 어른 초상을 한 70점을 연속해서 계속했는데 내가 왜 나이든 어른 초상을 해서 힘을 얻으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늙은 주름진 얼굴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그 그림을 한두 점이 아니라 한 70점을 그리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계속 되면서 너무너무 나한테 용기를 주더라고. 거꾸로 훌륭한 화가로서 확인이 아니라 거꾸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말 속에서 그 익명의 노인들을 정말 우리 마 선생님 장애 시골 노인들 그거 짜증 걸 갖고 나한테 사진을 줘가지고 그걸 열심히 하는데 거꾸로 내가 훌륭한 화가 이거 잘 그려서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거꾸로 내가 이분들보다 뭐가 더 있냐 이 촌노들보다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하고 있는데 그 인물을 여기다 이번에 좀 깨치하려고 했는데 그 연필로 한 거로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 방간 나지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반문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질문을 던져볼게요.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몸에 저런 이중성이나 양면성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놓으면 불편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리고 뭘 더 보고 싶냐면 이런 거 안 보고 싶어요. 진짜예요. 더 이쁜 얼굴, 애기 얼굴 이런 거 보고 싶어요. 나는 그거 참 가식이라고 보거든요. 왜? 자기는 칸막이를 치고 내가 누군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독특한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건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대한민국 이 좋은 생각 때문에 망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쁜 생각이라고 가서 찾을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나쁜 생각이라는 잡지가 너무 잘 팔려야지. 이 웃긴 놈들이 좋은 생각만 갖고 나쁜 생각이라는 잡지는 안 나온다고 내가 막 하나님. 화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멋있는 걸 다 많이 그려. 진짜로 나는 그걸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 하시라고 그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시작하는 세계예요. 참 나도 안타까워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제 소중한 게 뭐냐면 제가 화가로서 여러분들 만나봐요. 인간으로서 만나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걸 제가 그랬으니까 화가로서 만나면 그러겠잖아요. 사실은 그림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결국 사람의 일이에요.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다른 질문 좀 받고 싶고. 예, 진짜 이번에는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준하 선생님 그리고 저희 평생 봐온 사람이 하셨는데 예전에 사과 그림이 시작되고 밤 시리즈가 시작될 때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그림이 되게 바뀌었다 이런 것들 거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신작들을 보면서 또 바뀌었네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작가가 화가가 작품을 하는 것은 어떤 작가의 배설이라고 굳게 믿고 하는 사람인데 이 변한 작업을 하고 계신 작가 본인은 그 변화를 되게 느끼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느끼고 있다면 그게 맞나? 이게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바뀌는 작업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해보셨는지 생각이 되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하면 철책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없던 사람이 눈이 그려지고 칼라도 그렇고 어떤 그림에 나오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은 변화점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관람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요는 뭐냐면 당신이 변하고 있는 작가가 작품이 변하고 있는 그거를 본인도 느끼고 어떤 감동을 느끼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40년 대학을 76년에 들어갔으니까 50년 그렇죠? 본격적으로 그 50년 그림이 어떤 고민한 지가 50년 가까이죠. 그리고 85년부터 이제 사실 민주미술 쪽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85년 4년 말부터 했으니까 84년부터 친다면 지금 42년 민주미술 쪽.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자신을 주체하기로 돈을 내고 막 이게 완전히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그 갈등이 없는 그림에 대해서는 아주 혐오했어요. 내가 왜 갈등이 없는 그림에 대해서 혐오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너 혼자 편하다고? 묻는 거예요. 너 혼자 편해? 그럼 편하면 끝난 거야. 그럼 끝나? 그거 아니잖아. 인간이라는 게 있는 거야.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분명.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이제 벌어지냐면 자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를 종이 꾸기듯이 꾸겨버리고 싶은 아주 망나니 같은 그런 퇴행적 그런 것까지 다 있고 정신 차려보려고 또 이제 정신 차리는데 그래서 좀 마음 좀 하면 또 외풍도 있고 그렇게 해서 85년, 80년은 그렇게 견디면서 쭉 오면서 90년에 오면서 굉장히 이제 모색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2000년에 오면서 아까 이제 그 어둠으로 가는 것도 거의 절반은 귀신 악기들과 싸우고 그렇게 오는 셈이죠.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내가 그런 것들이 바뀌고 있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65세 이상 되니까 지하철 못 잡고 이러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꼭 그런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했을까?
라는 게 요새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도대체 옛날 사람들은 뭔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나는 원래 단원 기몽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 방에 딱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가만히 보니까 단원 기몽도보다는 경제 정신이 좋아지더라고. 참 묘하게. 그리고 내가 박준희 선생님 내 작업실하고 산을 계속 실패하고 있었는데 내가 산이 안 된다고 했더니 나무는 되는데 산이 안 된다고 했더니 박준희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나무는 구만구만하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세계죠. 산은 우주고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말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이 맞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뀌는 요인이 옛날 사람들은 뭘 생각했지? 가 요새 초점이 슬슬 그리고 오는 그게 하나 왔어요. 그래서 그림이 잘 안 되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쭉 보면서 올 가을을 중부지방에 살아보신 분들은 대충 가는데 그냥 비가 그렇게 계속 왔어요. 그래서 아주 가을에 아주 고약했어요. 근데 저 이 그림이 그린 다음에 후속타로 요거 선물을 하나 받은 거거든요. 요거 내죠. 요거 좀 다르죠? 요거하고 상 다르잖아요. 요거 내죠 받은 거.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한 변화일 텐데. 경제 전선 도록을 계속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계속 그림이 산이 미끄러지니까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경제를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부심이 안 가라고 이렇게 됐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내가 그 어느 순간에 딱 뭐야 이거? 어떤 거 하나 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경제 그림을 본 게 아니라 경제라고 하는 그 겸자가 겸손할 겸자라는 그 겸제가 겸손할 겸자예요. 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예수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예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림이 예수의 방책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방책이 있었네. 이 사람이 겸손하다니, 겸손이라니, 자기 이름을 겸손겸자를 쓰다니. 이 도대체 왜?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나요? 저는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쫙 속에서 쫙 두고 보고 지하 3층까지도 두고 보고 그렇게 보면은 그림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문제.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이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아주 자각이고 반성이에요. 이게 예술이라는 명목을 받고 예술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받고 예술이라는 간판으로 예술이라는 걸 앞세워서 그 권위로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다.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그 안으로 옥하고 이 욱박지고 있다. 예술이라는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다. 화가들이 이 도대체 이게 웃기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어. 그게 내 이제까지 그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그 찬성하네. 그렇게 쭉 보니까 뭐죠? 당연히 동학으로 가죠. 동학이 뭐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는 거는 이제 지금 아무리 내가 여기서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막 그 유튜브에 박진환 굉장히 훌륭해. 그래도 어디 경매 사이트에서 나를 내 그림이 BTS가 안 온 이상, BTS 멤버가 안 온 이상 이거 누가 그런 거 안 해줄걸요. 내 생각에. 이제 아시겠죠? 경제가 스승이었네? 경제가 그랬네? 이게 뭐야? 충격이
아, 견제로부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소름으로부터도 있고 거꾸로부터도 있고 프로 견제로부터 이제 해야죠. 당연히 옛날 사람들이 이랬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네. 그 변화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귀신들이 극성가진 귀신들이 이제 내 자신한테 다른 모습으로 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 귀신들이 없어진 건 아닐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제 생각에 좀 그래요. 이번 전시는 그 신호탄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체 그림을 보고 아니 그렇다고 예를 들면 산수화 그리고 그럴 미인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산수화 그리고 꽃 그리고 꽃방 그리고 앉아서 야 이제 나 옛날 거는 저절했어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그런 지적을 해준 거에 대해서 예리하다고 생각하고 제 답변은 그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질문. 마이크를 드립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것이 계셨습니다. 피치를 나학과 강의를 했는데 한차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직선상으로 나하고 배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한차로 주시기에 아, 요거 치. 네. 위치상. 근데 뭐 저는 이거를 원래 이제 이거 전체 총 디스플레이 한 친구가 이걸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아니 뭐 굳이 얘기가 된다면 밤과 낮은 다르니까 그 참여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조금 부연하자면 그 차이 때문에 그 차이를 주문해서 작가의 그 밤낮에 대한 그 편차를 그 시각적 차이를 드러내려고 했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밤과 낮 얘기에 더불어 좀 호명 열두적으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왜 저렇게 12개를 호명 12개를 이렇게 시간을 갖고 이거 상당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왜 밤과 낮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내가 그 딱 머릿속에 있냐면 18년에 내가 여름에 좀 굉장히 힘든 뭐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보름도 작업실에 바로 들어가면 서재고 들어가야 철거고 이제 그부터 들어가야 작업실인데 제가 여름 내내 서재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아래를 안 가고. 근데 저는 주로 여름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서재를 오히려 안 가고 안에 작업실을 가서 붓을 들고 있는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내 그 한 20일 이상을 내가 그 안을 안 들어가고 그 바로 그냥 서재만 있다가 책 있는 데만 있다가 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혼자 멋쩍어서 나는 왜 낮에 들어와서 정리 안 가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림이 싫었나 뭔가 이렇게 그리고 생각도 하고 싫고 그랬나 봐. 그때 노노라는 책을 보고 있었을 텐데 노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화가가 이름을 불러서라도 억지로 만들어내서라도 그림이 안 오면 가서 너 이리 와 그러고 불러서라도 끌어올 생각을 해야지 안 온다고 그냥 가만히 안 가고 오고 있으면 너가 화가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책이. 그래서 이름을 불러? 가만있어 봐. 이름을 부른다. 그 생각에 받고 나서 이름을 부른다는 단어가 어떤 거지? 호명 가서 이름을 불러. 호명. 전화를
저 집사람한테 걸어봤어요. 혹시 이름을 부른다는 단어가 호명 말고 다른 게 또 뭐가 있나? 잘 모르겠대. 아, 그래서 그럼 호명,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불러서라도 그림을, 저기 도망간 그림을 끌고 와야지. 그림을, 그걸 안 해? 그러면 당신이 화나야? 이런 자책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호명이라는 걸 딱 붙잡았어요. 호명. 아, 제목 치고는 괜찮다. 그림 제목. 내가 그 제목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 거는 주로. 저 음수 월행 그러면은 월행이란 말은 아시겠죠? 달이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죠? 음수는 어떤 뜻이나 말이나 이런 걸 내가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다니는 거를 내가 반응해. 네?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저런 식으로 어려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사람들 못 알아먹게 그렇게 고약한 시법을 저렇게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이것도 야인 초상, 야인 초상이라고 해도 되는데 들사람 초상이라고 굳이 저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제목이 나한테 있는데 호명이 있는데 그 호명을 근데 그 도저히 그게 상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진화 그러고 내가 이제 호명을 해. 제목이 박진화야. 네? 그거 하나를 예를 들면 무궁화 호명 무궁화 그러면 내가 장미꽃을 그리면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름을 장미꽃을 갖고 무궁화라고 이름을 지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 생각 안 드세요? 진화 그러면 박진화 그러면 여자를 불러놓고 박진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름을 불러놓고 이상한 걸 그랬네.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박만 딱 써봐요. 그러면 모르잖아. 보는 사람도 안 들키잖아. 내가 그래서 막 혼자 이렇게 그렇게 계속 안 잡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옛날에 하루를 그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나서 그 옛날 편집거를 보니까 하루를 자축이며 이렇게 쭉 해서 그걸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많은 스케치를 해놨던 편집글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200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꺼내보니까 하루를 그래서 자축이며가 나온 거예요. 자축이며 진사오미 진주.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였는데 김삼봉 선생님이 저 그림을 저한테 언급을 하면서 지난번에 김삼봉 선생님이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 두 점하고 그걸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박 선생님이 자기 전생을 다 소환해서 정리를 하셨군요. 근데 축하드립니다. 변화 아까 맞물려서 아까 우리 후배가 변화 제가 이제 꺼낼 카드는 거의 다 꺼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 인생에서 꺼낼 카드 뭐냐면 나는 나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그림은 내가 그린 것만이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중간에 그림이 와. 오면 훨씬 잘 저렇게 이제 그림이 온 거죠. 한 방에 딱 그래서 하루 이틀 끝나버리는 문제. 이게 좀 덤이죠. 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하실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인생을 이번 강진 전시에서 정리한 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리한 의미의 작품을 크게 보자면 호명 시리즈와 관광학과 연구들이 아닐까. 앞으로 행보는 아까 후배가 지적하듯이 조금 다른 각도가 될지 어쩔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큰 덩어리에서 그런 제 활약한 40여 년을 집약적으로 정리한 전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강진 이번 아트월 전시의 의미는 소중하지 않나. 또 그런
결과에 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번 이 기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네.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한 번만 더 받아보고 아니면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가 선생님이 서서 말씀하셨던 서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 작가 선생님이 활동하시는 그런데 사는 주민입니다. 제가 우리 박학생님 작업하시는데 계속 많이 가서 그림들이 바뀌는 과정, 진행되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지켜본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건 좀 쑥스럽고 슬픔이 많아서 좀 떨립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더 많은 앞에 방문한 그런 그림들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바뀌고 지워지고 다시 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나는 이 그림들이 지금 완성된 것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또 다시 다음 그림은 이 그림의 연습이 어떻게 진행될까? 거기에 이제 기대가지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저 꽃알의 그림이나 사과를 봤을 때도 조금 많은 변화와 다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 봤을 때도 꽃을 튀기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봤을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박진화의 사과네 이런 생각. 근데 그래도 저 꽃과 사과를 통해서 이전에는 철쭉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야기를 했는데 꽃이나 사과를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라든지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왼손 오른손 사람은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는데 오른손이 쓰레기통에 가면 얘들은 꽃을 쥐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 그렇게 크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은 꽃 안에는 화가 나서 그린 거예요. 화가 나서 진짜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꽃 안에 꽃을 거기다 쫙 피고 화가 나서 시커멓게 그렸는데 진짜 그림이 좋았어요. 제 처음에 힘이 막 있고 근데 강력하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됐나 나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거를 다시 해서 밝은 걸로 완전히 전 안으로 왜 아시겠죠? 이쪽 손이 한 거에 대해서 이쪽 손이 이런 것들을 잘못한 거야. 오른쪽 다시 그래가지고 한 번씩 했거든요. 사과에 대해서 박진환 사과에 대해서 한마디 제가 꼭 한 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왜 중요한 사과가 왜 중요하냐면 사과 그러면 세잔의 사과를 다 얘기해요. 다 알아요. 이 미술 쪽에 있는 사람들. 세잔 사과, 세잔 입구로 사과. 근데 제가 세잔주의자일 정도로 아니 추종자일 정도로 젊었을 때 세잔 그림 모작을 많이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세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면 세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도 안 하고 솔직히 그런데 언제 내 혼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세잔 사과는 사과냐? 박진환 사과는 없냐? 나도 그린다. 사과를. 그래가지고 간간히 사과를 그리기 시작한 게 오래 전이에요. 오래 전부터 들었어요. 한 20년 정도 더 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또 필연성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들으시면 좀 무슨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도인들 친구들이 허세 뭐 부리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박하게 당신 그림 하나 내가 이번에
해줄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그러면 이제 저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잖아요. 대충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 작업실 갈게. 오케이. 전시장에 온다는 친구는 절대 안 와요. 내가 이제까지 쭉 전시해보니까 당신 그림 하나 사줄 테니까 이번 전시 꼭 불러. 꼭 부르면 안 와. 절대 그건 제가 이제.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사과가 잃어버렸던 치랬던 거 어떤 거냐면, 제 그림을 쭉 보여줘. 근데 300만 원이 넘으면요, 반드시 부인을 모시고 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어때요? 내가 보니까 친구가 좀 돈을 좀 이렇게 좀 쓰라고 딱 폼을 딱 잡으면 반드시 누가 오냐면 사모님이 딱 가요. 그리고 내 그림을 쭉 펼쳐. 그럼 가만히 있어요. 저 귀신 나와서 안 돼요. 근데 사과 그림을 딱 한두 개를 이렇게 싹 그거랑 같이 이렇게 찾아보면 금방 표정이 달라져요. 박한장님 단 저기 사과 좋은데 그러려고 한 건데 뭐 나도 알고 아니 그래서 제가 사과 수요가 좀 있었어요. 사과 양파 사과 양파 왜냐하면 그게 없잖아요. 귀신성이 없잖아요. 귀신성. 저 그림 이번에도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 그림은 사과는 반드시 하나 꼭 그려야 된다. 왜냐하면 저 정도 있어야 된다고. 솔직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네. 충분히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사과가 왜 나와든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가실 때 박지현 선생님은 세잔의 사과만 사과냐 박지현 사과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박지현 사과라고만 하셨는데 그 사과는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림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림에 있는 세계도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근데 또 복잡하시다. 자기를 낮추면 돼. 기본이.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꼭 필요하냐면 그림을 열심히 그리려고 하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되죠. 뜻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제 사과는 살려는 의지가 있는 사과입니다. 살려는 의지가 있어요. 사과가 되려고 몸부림쳐. 그런 사과를 저는 좋아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생각들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앞에 의자도 있고 같이 한숨만 안고 계속해요. 네. 의자 앞에 의자 하나씩 나오세요. 앉아. 나오셔, 앉아. 네, 앞으로 앉으세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그 한분 앉으세요, 앞에. 네, 앞에 앉으세요.
뒤에 숨지 마시고 옆으로 나오세요. 뒤에 옆으로 나오세요. 옆으로 나와도 돼요. 예, 옆으로 더 나와도 돼요. 예, 옆으로 넓게 써도 됩니다. 예. 자, 다 나옵니다. 찍겠습니다. 잠깐만요. 누구요? 마제주? 의장님 오세요. 좋아.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만. 예.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